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삶을 제가 아닌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물론 제가 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 그런 데 대해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전히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정권 교체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서 반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을 때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뭐 여론조사의 이제 전문가라서 이제 전문 영역이 나왔는데 정권 교체가 50% 이상인데 네. 반기문 총장이 1위예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를 더 바란다는 것은 네. 지금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정치가 바뀌어야 정치가 된다. 이대로 되면 안 된다. 네. 다시 말하자면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런 그 새로운 정치를 창출할 사람이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은 정치 신인 아니에요. 말하자면 정치 바닥으로 치자면은. 신인이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이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럼 안철수 현상 그 2년 전인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2011년부터 안철수 현상이 지금 반기문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빨리 야당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지금 지난 총선 당시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가 정권 재창출보다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지난 총선 당시에. 네. 그랬는데 동시에 15개 이 우리나라 분야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불만스럽다고 그랬어요. 정부가 하는 것이.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15개 분야에 대해서 어느 당이 가장 잘할 것 같으냐? 또 우습게도 새누리당이 다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코미디인데? 네, 하다못해 양극화 현상 문제에서도 더민주보단 새누리당이 더 잘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네. 야당이 지금 더민주가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뭔가 다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긴 정부가 하는 게 바뀌어야 전부 잘못됐는데 근데 야당은 더 형편없다. 할 능력이 없다. 정권이 교체는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이런 사회 모든 문제에 여당이 못하고 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도 기댈 것은 여당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요. 저는 DJ 당시에요. 정권 교체란 말 쓰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정권 교체란 말 쓰지 말아라. 네. 유능한 정권 창출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까? 네, 그렇게 썼어요. 정권 교체란 말 안 썼습니까? 쓰지 못하게 했어요. 유능한 정권. 유능한 지도자에 의한 유능한 정권.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네. 박근혜 정권과 협조하면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죠. 예. 이건 반대만 일삼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사건건이 발목만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수권 정당의 모습을 전혀 못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는 잘해. 그러나 저 당이 과연 수권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가 15개 분야를 조사해 봤을 때 하나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당이 더 잘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국민이 희망하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네.
뭔가 유능한 정권을 원하는 거다. 그렇죠. 뭐 네. 일을 하는 정당으로 바꾸자는 걸 원하는 거지 여당을 야당으로 바꾸자는 것보다는 유능하고 참신하고 그런 걸 바라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중앙일보 오늘 아침에 네. 일면 이제 여론조사 쫙 나왔지 네. 않습니까? 네. 조선일보도 나왔고. 아, 조선일보도 나왔고요. 네. 다 나왔는데 네. 그 호감도가 있고요. 그죠? 네. 네. 지지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지도가 있어요. 네. 요거 좀 그냥 상식적으로 좀 구분 좀 해주세요. 뭐가 그리고 중요한 건지. 가장 중요한 거는 호감도를 물어보면요. 호감도의 질문에서는 호감이 가십니까? 호감이 안 가십니까? 의견이 없습니까? 잘 모른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인지도라는 것은 잘 모르는 아닙니까 모릅니까 고. 호감이 갑니다. 아닙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건 인지도예요. 네. 네. 그리고 모른다고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인지도라는 것은 이제 일단 사람들이 알아야지 호감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둘 다 중요해요. 인지도, 호감도 둘 다 중요합니까? 인지도는 호감도의 부분이죠. 인지도는 호감도의 부분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저 네. 사람 아십니까? 저 사람 호감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런 정치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가십니까? 호감이 안 가십니까? 의견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모르십니까? 했을 때 모른다는 사람은 모른다는 게 15%다. 그럼 인지도는 85%죠. 네. 그런데 지지도는 또 좀 다른 거죠. 지지도는 달라요. 지지도도 사실은 또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의견이 없다,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과거에 보면은 호감도보다 대통령 될 자격이 높다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네. 대표적인 분이 DJ와 JP였어요. 호감도보다는... 호감은 안 가지만 대통령 자격은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감이 가기 때문에 그 사람 호감가 대통령 글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에요. 네, 그건 위험해요. 그러면은 그 지지도가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건 질문이 지지도 질문이죠. 아니죠. 지지도는 상대적인 거죠. 대통령 자격이 있다 이건 뭐 호감도입니까? 그거는 호감도로 봐야 되겠네 그러면. 호감도하고 달라요. 좀 다른 겁니까? 네, 조감도고 대통령 자격이 있다. 그건 절대적인 질문이에요. 저 사람 개인 하나를 놓고 평가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지지도를 얘기를 할 때는 상대적인 평가를 해요.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그게 나왔네. 대통령 자격이 있다? 그거 없었어요. 그거 없었죠.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도 없었어요. 그게 대통령 자격이 있다가 없었어요. 그건 없었어요. 인지도, 호감도, 지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지도가 상대적 지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했을 때는 그거는 절대적 지지도고. 네. 그렇지 않고 여러 후보들하고 같이 놓고 하잖아요. 네. 그건 상대적 지지도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밀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이제 사실 미국 대통령들 지금 보면요. 최근에 보면 레이건, 카터, 클린턴, 부시 모두 주지사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주지사 할 때는 중앙 정치와는 거리를 두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주지사 다 마치고 워싱턴에 왔을 때는 새로운 인물로 참신한 이미지를 가지고 대권에 도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카터 같은 사람은 완전히 반체제 지도자예요. 워싱턴이 아니고 나는 워싱턴 밖에서 온 사람이다. 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러고 나타난 거고요. 네. 레이건도 그냥 느닷없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스트롱 아메리카 스몰 거버먼트 하면서 워싱턴이 거버먼트 아니에요. 네. 근데 스몰 거버먼트 정부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나타났고 그다음에 클린턴 같은 사람은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워싱턴 DC와 거리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 정치적 경험을 쌓고 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그러고 워싱턴을 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 미국의 패턴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 보면 박원순 시장은 저분이 대통령 후보인지 서울시장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권 주제예요, 서울시장에. 서울시장이면서 대권 주자이죠. 네. 토끼 2마리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토끼 2마리. 하나만 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서울시장 하나 잘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권 주자까지 하잖아요. 그럼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있겠어요? 토끼 2마리, 토끼 이쪽으로 저쪽으로 뛰면은 아무것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박 시장이 내가 서울시장이냐 또는 대권 후보냐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러면요. 이게 이쪽은 서울시장, 저쪽은 대권 이거 보면요. 어떻게 되나 대권 욕심에 눈이 먼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굉장히 부정적이죠. 예. 그러니까 저분 참 이게 생긴 것도 호감가게 생기고 그러니까 호감도는 높지만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감일까? 저 사람은 과연 이 여러 이런 후보들을 놓고 했을 때 대통령으로서 내가 지지할 만할까?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 조선시장 이인재 지사도 시장직과 지사직을 충실하게 마치고 네. 대권 도전을 했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예를 보면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러고 대권 도전을 해요. 그럼 남경필 지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죠.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죠. 자기 할 일 해야지. 거기 경기도 도지사 해주고 제주도 도지사 할 때는 대통령 나가러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사 잘하라고 한 지사 건데. 잘하라고 한 건데 지금 이 소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 제사보다는 제밥에 정신이 팔린 모습이죠. 지금 남경필 지사는 선언까지 하신 건데요. 그죠? 그러면 경기도 도지사 그만둬야죠.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당연히 보시면. 그만둬야죠. 경기도 도지사에 저분이 경기도 도지사의 대통령 후보예요. 만든다 이런 것은 좀 그 우리나라 법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건 국회의원이 이 국회의원은 대통령 도전하는 데는 자기 자리를 내놓을 필요가 없네요. 네, 그렇죠? 문재인 후보 옛날에 끝까지 옛날에 국회의원 끝까지 했잖아요. 국회의원 네. 했듯이. 그럼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죠. 네,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희정 지사도 도지사 업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분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충청도에 대한민국이에요. 충남이죠. 충남이죠. 네. 그럼 충남에 열중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김대중과 노무현을 뛰어넘는 지도자가 되겠다. 네. 그럼 그분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선언했죠, 이분도. 출마 선언했어요? 선언했죠. 예. 그럼 도지사를 내놓든지 아니면은 그만 그 출마 선을 철회하고 나는 충청도 도지사로서 내 역할을 다 하겠다. 그 이후에 난 출마하겠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나는 이제 경험을 쌓고 또 나름대로 비전이 있어서 내가 이제 대통령에 도전하겠다. 그렇게 돼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없잖아요. 지금 지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권에 대한 그 출마하는 그런 시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그게 말 자체가. 뭐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국민들이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충남도지사야. 저 사람이 대권 후보야. 예. 그러니까 토끼 2마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물만 파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충남도지사로서 정말 충남을 잘 살게 만들어 놓고 충남도지사로서 모든 충청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대권 도전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제가 좀 기억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네. 우리 교수님은 좀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반기문 총장이 대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저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은 그럼 없고요. 다른 분하고 네, 헷갈리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고 네. 반기문 총장은 여러 가지 자기가 겪어야 될 도전이 있죠. 네. 그 도전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 문제. 내가 그분이 44년생인가 46년생인가요? 네. 나이가 꽤 되잖아요. 일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대권을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어떻게 보이느냐.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없는 정치 경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에 들어가서 나는 아이젠하워하고 그분을 비교를 해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네. 아이젠하워도 굉장히 치열한 그 당내 경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공화당에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후보가 된 거죠. 그 과정을 거치라는 거죠. 네. 네,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대권 후보가 되는 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네.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1년 만에 거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요. 안철수 전 대표하고 반기문 씨하고 이제 다른 건 두 분 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요. 네. 네?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안철수 씨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뻗고 있는 건데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아,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가 하면은 안철수 씨는 2011년도에 자기 정치에 기반을 만들질 않았어요. 아, 지역 기반이 없다는 지역 얘기야. 기반이고 어떤 기반이건 그냥 구름에 뜬 기반이었어요. 부평초 같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인기는 없지만 그 인기라는 것이 무슨 멘토 무슨 이렇게 쇼 같은 거고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러면서 모은 건데 그러니까 신선한 이미지가 있었지만 정치적 기반이 없었잖아요. 선거를 나가려면 자기 정치 기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의 경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당시 민주당에 유력한 대권 도전자가 없었다. 그러면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도전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러나 그때는 그 친노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철수 씨가 갈 데가 없었죠. 근데 지금 반기문 총장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반기문 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에 유력한 후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유력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근데 남경필 지사도 있고 뭐 김무성 그렇죠, 대표도 그렇죠. 준비하고 근데 뭐 있기는 있어요 다. 네, 근데 1등부터 5등까지 보면은 반기문 총장 말고는 다 야권이긴 해요. 네, 1952년도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될 때도 네. 대통령 되기 전에 51년도 그때 민주당 공화당에서 다 아이젠하워 보고 우리 당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아, 네. 양당에서 다 영입 시도를 했어요. 그런 거 아이젠하워는 2차 대전의 영웅 아닙니까? 네. 네. 그 사람 정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리고 군인으로 제대하고 나서 이제 퇴역했죠. 퇴역하고 나서는 대학교 총장인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러브콜이 공화당, 민주당에서 다 갔다고요. 근데 그 아이젠하워는 공화당을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공화당 선택을 해가지고 공화당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선 끝에 후보가 되고 네. 그리고 메시지가 있었는데 한국 전쟁 마치겠다. 그 당시 한국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메시지 가지고 당선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굉장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또 한 가지는 소련과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이런 것들에 아이젠하워는 전쟁의 영웅이라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그분이 대통령이 된 거죠. 네. 그럼 안희정 지사나 남경필 지사나 뭐 등등 지금 지자체장, 지금 박원순 네. 시장을 포함해서요. 네. 이분들이 지금 대권에 생각이 있다면 빨리 지금 그 직을 그만둬야 되겠네요. 사표를 해야 되겠네요. 사직을 해야 되겠네요. 그것보다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냥 지자체장. 자기 일에 충실하게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네. 그러고 나서 대권 도전을 해야죠. 네. 그러고 나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선한 얼굴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제 임무를 마치고 이제는 제가 더 큰 꿈을 가지고 뭐 대권을 도전하겠습니다. 아니면 도백으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치고 저는 이제 더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비전을 배줘야죠. 지금 이 더민주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도 못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게 정말 야당으로서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내가 야당 막 폄하한다 그러고 또 뭐 언론에서 떠들고들 그럴 텐데요. 네. 저는 DJ 당시에 그랬어요. 이 정권 교체란 말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유능한 정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꼭 야당 지금 여당이 야당이 당시에 국민회의가 이겨야 된다는 이유를 주십시오. 정권 교체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유능한 정권을 창출하는 유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거는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네. 그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 조선일보 우리 그 여론조사한 거 그 표 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PD. 예. 거기서 보면은요. 저 표에서 보면은요. 지금 현재 지자체장을 하고 있는 게 박원순 시장, 그죠? 네.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있네요, 그죠? 네. 여기는 왜 남경필 후보는 없는지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이거 2.5보다도 못 나왔다는 얘기겠죠?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네, 그런 것 같네요. 예. 네. 두 분을 빼고 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번 선거는. 빼고 한다는 것부터 저분들이 계속 나오시겠다면 나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러나 저분 그냥 이렇게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두 마리 경선에 토끼? 나와서 그럼 두 마리 경선에서 후보 되고 그때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아마 측근들이 그렇게 그거는 하라고 기회주의자죠. 그렇게 하는 건 기회주의자다. 기회주의자죠. 허다 안 되면 발 빼? 그게 기회주의자 뭐예요? 그리고 토끼 두 마리 잡는다는 게 토끼 두 마리 잡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토끼 두 마리 잡으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후보 던지지 않고 예를 들어 안희정 지사나 박원순 시장이나 남경필 지사나 네. 후보 던지지 않고 네. 끝까지 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네. 그다가 경선 들어가고 네. 경선에서 후보가 되고 그러면 경선에서 후보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된다면 된다면? 그래서 된다면-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데요.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가능성이 많고 보인다. 보이질 않아요. 지금 그 여론조사가 뭐 어떻게 됐건 내가 한 조사가 아니니까 난 믿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저렇게 커다란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라면 뒤집어지기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지도, 호감도, 인지도 셋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면 셋 중에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지도는 인지도는 호감도 한 부분이고 네. 둘 다 중요해요. 호감도, 호감도도 중요하고 지지도도 중요하다. 지지도도 절대적 지지도와 상대적 지지도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까? 네, 네. 네. 저 사람이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 사람 대통령 될 자격 없어. 근데 내가 보면요, 과거에 뭐 여기서 어느 분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대표적인 분이 박찬정 씨나 조순 씨의 경우는 호감도 그분들 뭐 70%, 높았죠. 70%, 80% 그랬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은 거기를 못 따라갔어요. 근데 질문이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가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근데 DJ나 JP의 경우에 미국 정치인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닉슨. 네. 닉슨 저분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까? 지지도가 뭐 한 50%, 60% 나와요. 호감 갑니까? 30%. 네.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사람들은요.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게 다 눈 감아져요. 저 사람 대통령 감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감이냐 아니냐와 호감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호감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을 대통령 감으로 보는 거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감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만약에 이제 여론조사 하신다면은 네, 난 꼭 해요.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죠. 고개 빠졌네요. 그게 빠졌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